자, 지난번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제 요 반응형 상단바가 있었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SCSS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상단바를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섹션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뭐 그냥 재미삼아 하나 추가를 해볼 건데, 어떤 걸 추가를 해볼 거냐. 저는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컨텐츠 랩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게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뭐 메인으로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메인으로 써도 되고, 뭐 div를 써도 되고. 뭐 요즘은 메인으로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div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컨텐츠 랩이라는 거는 전체를 이제 그 이 중간에 있는 내용물들을 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섹션을 지금 메뉴가 총 4개거든요. 하나, 둘, 셋, 4개. 4개인데, 자, 그러면 저는 4개라고 쓰시고, 섹션. 이거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에멧 이용해서 여러분들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섹션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붙여 쓰셔야 돼요. 클래스를 동시에 만들 때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어떻게 만들어진다? 섹션 한 다음에 섹션 1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테일인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사가 테일인드 쓸 때 컨테이너 만들면 컨테이너 안에 이제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 해가지고 MX 오토를 같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div 컨 쓴 다음에 MX 오토 이런 식으로 같이 주는 것처럼 붙여 쓰셔야 됩니다. 클래스를.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클래스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id다 하면 샵을 붙이는 게 맞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붙이게 되면 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샵을 할 때는 점 샵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보이죠? 그냥 샵 쓰면 안 돼요. 그냥 샵 쓰면 안 되고 점 샵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섹션이 총 4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섹션이 4개가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공통 디자인을 여기다가 부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마다 별도로 있는 색상은 따로 이제 부여를 할 건데, 배경색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BG 레드 쓰고, BG 블루 쓰고, BG 머시기 쓰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공통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쓰죠? 자, 믹스인을 이용해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섹션이 가져야 되는 공통 디자인. 물론 여러분들이 섹션 한 다음에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통 디자인 부여해도 됩니다. 부여해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건데, 일단 요거를 중괄호 써서 섹션 달러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섹션만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미나이트를 100VH 100VH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화면 높이를 말하는 거고, 여기다 여러분들 100VW를 줘도 돼요. 보통 이제 뭐 100VW를 줘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응형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높이가 한도 끝도 없이 막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주냐면, 뭐 클램프를 써가지고 너가 이제 최대로 일단 늘어나는 게 뭐 예를 들어 최소는 뭐 100VH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00VW로 최적화된 값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 100VH 이하로 얘가 그러니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100 DVH던가? 그러니까 DVH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이 DVH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이죠? DVH. 그래서 디바이스 비포트 하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비포트 하이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 말고 해상도는 PC 해상도가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해상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DVH를 쓰게 되면 뭐가 좋냐면, 얘 같은 경우는 화면의 해상도를 맞게끔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00VH 쓰게 되면 100VH는 화면과 상관없이 무조건 뷰포트 하이트 높이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DVH를 쓰게 되면 화면에 맞는 해상도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뭐 줄여도 됩니다. 줄여도 상관없는데, 제가 일부러 그냥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고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자, 폰트 사이즈도 지금 우리가 다 REM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10.5 REM. 좀 글씨를 크게 줘보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볼드. 자, 글씨 커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뭐 미나이트 해가지고 요렇게 쓰는 게 너무 뭐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하면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를 작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작업하냐? 여기다가 미나이트를 100VH를 주고, 자 지금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여기 위에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쓰고 있어요? 자 리스폰스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쓰고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믹스인 문법에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의 값이 만약에 스몰이 들어왔다. 그러면 스몰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500픽셀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500픽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뭐 어떤 코드를 반영해줘라.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섹션에 리스폰스 브레이크 여기다가 스몰이라는 값을 넘겨줄게. 스몰. 자, 스몰이라는 값을 넘겼을 때 이 미나이트를 어떻게 줘라? 반으로 줄여도 되고 아니면 제가 DH라 써볼게요. DVH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단 반으로 줄여볼게요. 반. 자, 반으로 줄였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믹스인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반영할 때는 include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됐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섹션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클래스를 부여해서 했던 거는 이거는 예전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SCSS에는 믹스인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믹스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었고 공통된 디자인을 이렇게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그 디자인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믹스인이다. 자, 믹스인 쓴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섹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섹션 스타일.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섹션 자체가 이 섹션 스타일이 반영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include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공통된 디자인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이 섹션 1부터 섹션 지금 몇 개예요? 4개죠. 제가 일부러 4개 만들었거든요. 4개에다가 배경색을 따로 줄 거예요. 따로 줄 건데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또 섹션 써주고 중괄호 쓴 다음에 앰퍼센트 한 다음에 뭐 1 써주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섹션 1이 되겠죠. 섹션 1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섹션 1이고 여기다가 배경색 따로 부여해야 되고 그럼 번거롭다고 말씀드렸죠. 코드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드의 길이가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뭘 쓴다? 바로 반복모를 쓴다. 자, 반복모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가 똑같아요. 그냥 폼을 쓰면 됩니다. 골뱅이 포라고 적어주시고 골뱅이 포라 써주고 그 다음에 $i. 자, 내가 값을 투영시킬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from 1 그 다음에 throw 이렇게 자 5. 자 4라 할게요. 지금 왜냐면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건 뭐예요? 1부터 4까지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걸 반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 대신에 그럼 어떻게 쓴다? 샵 소가로 중괄호죠. 샵 중괄호 $i.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치환이 된다고 말씀드려요. 치환. 그러니까 치환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포 한 다음에 잘못 썼네요. 제가 포가 아니라 프롬이죠. 자 프롬 써야 돼요. 프롬. 자 그러면 이게 뷰 컴파일러 보게 되면 어떻게 완성되냐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보이죠? 섹션 1, 2, 3, 4 이런 식으로 완성되게끔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배경색을 다 다르게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배경색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어떻게 쓴다? 자 NTH 쓰면 된다. 그죠? NTH 쓰고 소가로 2번
자, 두 번 쓴 다음에 이 앞에 소괄호는 뭐가 들어오냐면 값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내가 순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1부터 4까지 요 값이 들어오면서 1번째 녀석한테는 뭘 반영하고 2번째 녀석한테는 뭘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죠. 자, 배경색 디자인 컬러는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서 요걸 그대로 반영할게요. 자, 반영해주면 어떻게 된다? 배경색이 반영이 되겠죠? 자, 근데 섹션 오타 났나요? 여기 보면 TION 섹션 TION 한번 보겠습니다. 그 컴파일러 섹션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 이제 잘못 썼죠. 코드를 잘못 썼다는 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섹션의 후손인 건 아니잖아요. 섹션의 후손이 아니라 섹션 컨텐츠 랩의 후손인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죠. 컨텐츠 랩.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지금 컨텐츠 랩한테 이제 이 스타일이 반영돼 있어서 그렇고 이 스타일을 누구한테 반영하면 되냐면 이 섹션한테 반영해주면 되겠죠.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섹션한테 이 색상을 반영해주고 그게 이제 배경색이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뷰 컴파일러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텐츠 랩의 후손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굳이 내가 만약에 컨텐츠 랩을 붙일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돼요. 컨텐츠 랩이 뭐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 보이죠? 섹션 1, 2, 3, 4 이렇게 완성되는 거. 이런 식으로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1부터 4번째까지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 했죠? 제가 아까 변수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저는 위에다 쓸게요. 달러 컬러스라고 적어주시고 자, 리스트를 만들 건데 색상에 대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괄호 안쪽에 쏙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소괄호 안쪽에 코드가 하나다 그러면 소괄호 생략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똑같이 반영돼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4죠. 근데 이 4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랭스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 만약에 섹션이 또 추가되고 컬러도 또 추가되고 뭐 하면 여기를 계속 내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랭스라 씁니다. 랭스 소괄호 쓴 다음에 달러 컬러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4가 여기 치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len 랭스 오타 주의하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타를 딱 발생시키면 얘가 알아서 빨간색 이렇게 뜹니다. 이거 눌러보세요. 그럼 뭐 때문에 나온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너가 지금 요 136번째 라인에서 코드가 틀렸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러 메시지 보니까 여기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즈나 넘버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 부분이 에러가 났다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랭스를 잘못 썼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len.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뭐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뭘 하려고 했냐면 제가 이 해피웹이라는 요 녀석한테 픽스들을 좀 분양할게요. 자, 픽스들 분양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inset x 0이라고 하게 되면 테일인드 문법으로 레프트 라이트 0입니다. 보니까 배경색을 반영을 안 해줬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bg 화이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경색을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크롤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고정된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따라서 이렇게 구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 보면 50dVh, 그러니까 최소 높이를 이렇게 반영해 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100VH로 한번 바꿔볼게요. 50이라 써보겠습니다. 50. 그럼 어떻게 바뀌나? 스몰 맞죠? 스몰이 들어왔을 때 include response breakpoint small 반영이 되네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00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반영되게끔 우리가 구현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dvh라고 써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지금 딱 보면 100dvh라고 했기 때문에 화면 지금 이제 얘가 모바일 해상도군요. 모바일 해상도에 맞는 화면의 높이만큼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픽스드가 돼서 위로 붕 떴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요 부분이. 그러면 이 탑바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아마 제가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탑바 하이트를 이런 식으로 10.5 REM을 이렇게 부여를 했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탑바의 하이트라 해서 요거를 10.5 REM을 여기다 부여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부여를 하냐면,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반영해주면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여해주면 나중에 이제 요만큼 이 녀석한테 패딩 탑을 줘가지고 위로 빼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컨텐츠 랩이라는 게 있죠. 컨텐츠 랩한테 패딩 탑을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딱 요만큼 딱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모바일도 미디어 퀄리티 유연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유연하게 뭐 글씨가 줄고 뭐 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글씨 줄죠. 그 다음에 저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뭐 사실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저는 요거를 요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섹션 쓴 다음에 섹션, 그 다음에 섹션 달러 곱하기 4개 4개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id도 부여를 할 겁니다. id. 자, 그 id 어떻게 부여한다? 점, 샵 이런 식으로 부여한다 했죠? 그죠? id 부여한 다음에 이거는 색이라 쓸게요. 색 0달러 쓸까요? 이런 식으로. id 이름은 조금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달러 섹션 달러. 자, 지금 id도 이렇게 부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A 엘리먼트로 작업을 했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 샵을 샵 대신에 샵 앞에다가 섹션 1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얘는 섹션 2. 요것만 복사할게요. 얘는 뭐 굳이 필요 없어서 지금 맞는 거예요. 2, 3, 4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면 해당 페이지를 이동하는 게 가능해요. 핫딜을 클릭하면 핫딜과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 id가 섹션 1로 이동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벤트 상품 눌러볼게요. 자, 보이죠? 섹션 이동되고, 아우터 클릭하면 아우터로, 2월 상품 클릭하면 2월 상품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핫딜 클릭.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이동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ASML 자체한테가 여러분들 뭘 부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스크롤 비헤이버라는 게 있어요. 자, 스크롤의 행동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스무스라는 속성을 딱 부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움직일 때 이 스크롤 자체가 부드럽게 움직여요. 자, 보세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디자인들을 여러분들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해서 반복 무능과 그 다음에 변수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섹션을 구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